안녕하세요. 저는 그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윤지훈이라고 하고요. 금융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그 통계 쪽이랑 좀 퍼즐 쪽이랑 좀 거리가 있고요. 그 금융 논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간 통계적인 개념을 약간 가미시켜서 쓴 논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발표한 논문은 주가 방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가 방정이 있으면 그 주가 방정식에 대한 이제 우리가 옵션 프라이싱을 하는 이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가 모델을 이제 블랙숄드 모델을 쓰거든요. 근데 블랙숄드 모델이 블랙숄드 모델 보면은 그 볼레틸리티가 컨스탄트라는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 현실 세계에서는 그 컨스탄트라는 가정이 현실 세계에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좀 또 다른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스토캐스틱하게 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델을 재건설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른 옵션 프라이싱을 건설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인트로덕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모델을 포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델을 자, 우리는 모델을 포뮬레이션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예. 우리는 모델을 포뮬레이션 한 다음에 이제 그 모델에 따른 이제 우리가 모델에 따른 이제 옵션 프라이싱을 이제 식을 건설하고요. 그리고 옵션 프라이싱 우리가 옵션 프라이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그 확률 미분 방정식에 이제 확률 미분 방정식을 이제 어떤 페이만 칵스 포뮬러라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PD로 바꿉니다. PD로 바꿔서 그 PD를 풀면은 이제 우리가 옵션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 PD를 푸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어심토틱 어널리시스라고 이제 이런 그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모델을 옵션 프라이싱을 이제 포뮬러를 건설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옵션을 보면은 그 옵션의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의 변동성에 대한 이제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마켓에서 그 볼레틸리티를 그러니까 마켓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임플라이드 볼레틸리티를 건설하고 이제 우리가 그 모델을 이제 캘리브레이션 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리스티리 서티라고 해서 일리스티리 서티는 이제 어떤 주가 수익률에 대한 어떤 베리언스의 어떤 변화율, 변동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게 이제 우리 마지막 그거고요. 네. 결론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블랙숄드 모델은 그 볼레틸리티가 이제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 상황이랑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델을 재건설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CEV 모델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주가의 수익률 자체는 이제 변동성이랑 이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갖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주가의 어떤 변화에 이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성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볼레틸리티는 이제 주가 언더라인 어셋 프라이스와의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다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 데이터 가지고 S&P 지수라 어떤 빅스는 어떤 변동성 지수를 말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거의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주가의 변동성이랑 주가가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이제 우리는 그 CEV 모델을 도입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블랙숄드 모델 자체에 이제 우리가 변동성 자체에 시그마 제로 XT 2분의 에타라는
우리가 이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여기서 말하는 에타라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주가 수익률에 대한 주가 수익률의 어떤 베리언스의 어떤 변동성, 변화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일레스티서티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CV 모델 자체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옵션 프라이스를 이제 건설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CAV 모델에 대한 어떤 일레스티서티를 보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에타-2라고 이제 우리가 이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CAV 모델을 보면은 에타가 2보다 큰 경우가 있고, 에타가 2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에타가 2인 경우가 있습니다. 에타가 2인 경우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블랙숄즈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타가 2라는 소리는 이제, 2라는 말은 이제, 이 일레스티서티가 이제 제로라는 말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변동성이 상수라는 그런 일치하고요. 그리고 에타가 2보다 클 때가 있고 2보다 작을 때가 있습니다. 에타가 2보다 클 때는 일반적으로 주가의 변동성 사이에 파지티브 콜릴레이션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에타가 2보다 작을 때 주가 수익률의 어떤 변동성 사이에 어떤 네거티브 콜릴레이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에타가 보통 2보다 작게 나타나고 2보다 크게 나타날 때는 어떤 커머디티 옵션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우리가 경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인데, 일단 통계적인 분석에서 보면 알겠지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에타를 추정해 본 결과 그때는 2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게 이제 추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에타가 2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주가 수익률과 주가와 파지티브 콜릴레이션을 나타낼 수 있다. 예. 이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CAV 모델을 도입을 하면은 주가 변동성이 이제 주가의 네거티브 콜릴레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블랙숄즈 모델보다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이 에타라는 일레스티서티도 이것도 상수가 아닌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의 에타라는 게 아까 일레스티서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더 이상 이게 콘스탄트가 아니고 이 자체도 어느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에 드라이빙 되는 어떤, 우리가 어떤 파라메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그래서 2분의 에타라는 걸 어떤 2분의 세타라는 어떤 상수 플러스 람다 FYT는 또 하나의 프로세스거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일레스티서티의 어떤 통계적으로 그걸 분석하면 이게 에타라는 게 어떤 또 다른 프로세스의 일레스티서티가 또 다른 프로세스에 드라이빙 되는 프로세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도입한 모델을 보면은 이제 이게 원래 이쪽이 CAV 모델은 2분의 에타였는데 이게 2분의 에타가 아닌 이제 2분의 세타 플러스 람다 FYT. 여기서 YT라는 거는 어떤 또 다른 프로세스인데 이 프로세스는 이제 우리는 민 리버팅 프로세스라고 해서 평균 회귀 프로세스, 이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 모델을 재건설하고요. 이 주가 모델을 이제 우리가 옵션에 이제 어떤 변수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옵션 프라이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렌스테인 울렌페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게 평균 회귀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은 SD는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투 포뮬라를 이용해서 풀면은 SD의 솔루션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이런 민을 따르고요. 베리언스는 이런 베리언스를 따르고요. 네.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시간이 장기적으로 흘러가면은 이거는 이제 평균이 m이고 분산이 누제곱인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평균 회귀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평균 회귀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게 이 알파거든요. 알파가 의미하는 수치는 뭐냐면은 이 프로세스가 얼마나 평균을 빨리 회귀하는가, 그런 걸 나타내는 어떤 수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모델의 이제 어떤 장기적인 민을 보면은 그 민이 m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게 우리 프로세스고, 평균이 제로고요. 평균이 제로고, 그 다음에 초기 값이 마이너스 2인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 하면은 알파가 1일 때, 알파가 20일 때, 알파가 100일 때거든요. 근데 알파가 크면 클수록 더 이 프로세스는 평균을 빨리 회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라는 거는 얼마나 이 프로세스가 평균으로 빨리 회귀하는가 하는 이런 수치인데 이걸 민 리버전 레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은 알파가 클 때, 알파가 이제 왜냐면 크면 훨씬 더 이 프로세스가 평균으로 빨리 회귀하는 프로세스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파를 빨리 회귀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요? 평균에 회귀한다는 게 네. 증가하던 게 평균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 같은데 예. 그림 봐서 맨 밑에 게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도가 다른 것보다 빠르다. 예. 예. 그런 거죠. 맨 위에 거 흔드는데 두 번째 거 흔들면 내가 보기엔 비슷한데.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 이거는 그렇고. 예. 두 번째, 세 번째는 뭘 갖고 그걸 비교해? 눈으로? 근데 원래 제가 20이랑 100이랑은 별로 차이가 없어서 이거를 1000이나 만으로 하면 이게 훨씬 더 이게 예. 이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수치로 척도를 가지고 하는? 예. 눈으로?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20이랑 100이랑 이렇게 좀 차이 없게 잡아가지고요. 이거를 만약에 100이 아니라 800, 1000으로 잡으면은 훨씬 더 이거랑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눈으로 봤다는 얘기죠? 예.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500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레스티시티가 아까 이제 에타였는데요. 그 에타가 이제 요런 밀리버팅 프로세스를 따른다는 거. 즉 이제 요게 에타 마이너스 우리가 2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타 마이너스 2가 0 근처를 기준으로 이렇게 빠르게 플럭체이션 한다는 걸 이제 요거 데이터 S&P 500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보여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CV 모델에서 에타는 이제 우리가 어떤 또 다른 프로세스, 밀리버팅 프로세스에서 드라이빙 되는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SD 모델을 이렇게 재건설해가지고 여기 말하는 이제 밀리버팅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모델은 이제 일반적으로 리얼월드 상에서 이제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옵션의 공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뉴트럴 매저를 체인지해야 되거든요. 리스크 뉴트럴 매저하에서 이제 우리가 모델을 재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걸산오프 시어렘에서 1, 2번을 우리가 재건설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이 재건설되고요. 이거는 이제 옵션의 공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옵션 가격의 식이거든요. 이게 만기 페이오프 펑션을 현재 가치화해서 이거 익스펙테이션 취한 게 옵션의 가격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는 주가에 의존하는 이제 옵션의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주가 안에 우리가 YT라는 밀리버팅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옵션의 가격을 이렇게 우리가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SDE를 페이만 칵스 포뮬러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PD를 건설할 수가 있거든요. PD를 할 수가 있고 요거는 L이라는 건 하나의 오퍼레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오퍼레이터냐면 이런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PD를 우리가 풀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PD를 그냥 풀기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PD를 풀기 위해서 앞에 있는 PD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싱귤러 레귤러 퍼터베이션 메소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옵션의 가격 식을 어떤 하나의 파라미터를 잡아가지고 그거에 따른 테일러 익스펜션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전개해가지고 우리가 옵션의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L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런 오퍼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간략하게 이거 우선 그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이거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그래서 P 입실론 델타가 우리가 건설하는 옵션의 가격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 즉 어떤 루트 델타, 루트 델타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요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관심 갖는 파라메터가 뭐냐면 입실론이랑 델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실론은 뭐냐면은 그 알파분의 1이라고, 알파는 이제 민리버진을 레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델타는 뭐냐면은 어떤 스몰 파라메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입실론이랑 델타가 0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입실론이 무한대로 가고 델타가 0으로 가면은 여기서 말하는 요 자체가 제로가 돼버리거든요. 제로가 돼서 요거는 XT의 2분의 세타가 돼서 그냥 CEV 모델이 됩니다. 예, 간단.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라메터, 입실론과 델타는 파라메터를 조정함에 따라 얘를 아주 작게 잡으면 CEV 모델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값을 조절함에 따라서 이제 옵션의 가격을, 파라메터에 따라서 옵션의 가격을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실론과 델타는 스몰 파라메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운 양수인 어떤 스몰 파라메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P 입실론 델타를 우리가 이 옵션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테일러 익스펜션 시키는데, 우선 어떤 루트 델타에 관한 테일러 익스펜션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걸 테일러 익스펜션을 시켜가지고 요 가격에 대입을 해가지고, 이 값에 대입을 해가지고 오퍼레이터가 있죠. 그래서 전개시키면은 요런 식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P 입실론, 여기서 말하는 P0 입실론, P1 입실론, P2 입실론을, 이번에는 요게 다 입실론에 관한 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루트 입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테일러 익스펜션을 시키거든요. 네, 시켜가지고 또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오퍼레이터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P00라는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P10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P11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고, P20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지금 우리가 구한 값이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을 시켰는데, P00란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 P0 입실론을 테일러 익스펜션 시켰을 때 제일 앞에 있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P1 입실론을 또 테일러 익스펜션 시켰을 때 여기 P10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 P11은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P20는 이제 나중에 P2 입실론을 이제 또 테일러 익스펜션 시켰을 때 제일 앞에 있는 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P00랑 P10랑 P11이랑 P20만 구했어요. 근데 P 입실론 델타를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하면 무수히 많은 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4개의 텀만 구한 이유가, 이 옵션의 가격은 그 4개 텀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모든 텀을 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4텀을 구해온 가격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여기에서 이런 PD에서 이제 우리가 가격을 구할 수가 있고,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요런 PD의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고, 요런 PD의 또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고, 이제 요런 PD, P20라는 이제 이거의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각각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P 입실론 델타라는 이제 우리가 옵션의 가격을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거는 정확하게 P00, P10, P11, P20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옵션의 가격을 이제 예측했으니까, 옵션의 가격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옵션 가격에 이제 일반적으로 안에 그 볼레틸리티가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옵션 가격에 따른 옵션 가격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제
그 볼레틸리티, 그걸 임플라이드 볼레틸리티라고 하는데 그 임플라이드 볼레틸리티 식을 이제 우리가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식을 뽑아내기 위해서 똑같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 이거는 이제 콜 옵션 가격 안에 있는 이제 임플라이드 볼레틸리티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일러 익스펜션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결과만 보면은 옵션의 가격을 뽑아내면은 그러니까 옵션 가격에 대한 임플라이드 볼레틸리티를 뽑아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우리가 이걸 뽑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모델 안에 있는 임플라이드 볼레틸리티를 이렇게 뽑아내고요. 가격을 뽑아내고 예, 우리는 마켓에 일반적으로 이제 쿼트된 이제 임플라이드 볼레틸리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요거 내 모델의 임플라이드 볼레틸리티랑 마켓의 볼레틸리티랑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거를 캘리브레이션하고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 임플라이드 볼레틸리티를 구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데이터 피팅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델의 임플라이드 볼레틸리티를 구했고 그리고 마켓의 임플라이드 볼레틸리티 마켓에서 옵션 마켓에서 커트된 임플라이드 볼레틸리티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두 개 빼가지고 제곱의 서메이션의 미니마이제이션 그게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인데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까 옵션 가격에 이런 파라미터들이 내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재된 이런 파라미터를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볼레틸리티입니다. 이제 볼레틸리티. 그래서 이런 걸 추정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마켓에서 데이터는 S&P 500 옵션지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와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2010년도 8월 11일에 이제 커트된 이제 옵션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S&P 500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피팅 작업을 시킵니다. 요게 빨간색이 뭐냐면 마켓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느 시점이냐면은 이제 2010년도 8월 11일 날짜에 어떤 마켓 데이터, 임플라이드 볼레틸리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파란색은 이제 뭐냐면은 제 모델의 임플라이드 볼레틸리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랑 마켓 데이터랑 요거랑 내 모델의 임플라이드 볼레틸리티랑 여기 데이터 피팅 작업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피팅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건 만기별로 만기 66일 때 이제 데이터 피팅 작업이고 이거는 만기 129일 때 데이터 피팅 작업 이거는 만기 221일 때 데이터 피팅 작업 그리고 만기 493일 때 이제 데이터 피팅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이제 우리가 데이터 피팅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들이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추정된 파라미터가 이제 각각 만기별로 추정된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그래서 볼레틸리티 세타 그리고 여기 예.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세타라는 게 일레스티서티인데요. 세타라는 게 지금 보면은 전부 다 2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냐면 이제 현실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제가 아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세타는 항상 보통 2보다 작게 우리가 세타가 추정된다. 일레스티서티가 추정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기별로 봐도 전부 다 이제 세타가 2보다 작게 추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일레스티서티의 아까 폴럭체이션 이게 일레스티서티가 상수가 아니라 이제 랜덤하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폴럭체이션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모델 CV 모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켓 데이터 S&P 500 마켓 데이터에서 이제 요거 자료를 마켓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세타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타 일레스티서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가 수익률에 대한 주가 수익률 베리언스의 변화율이라고 했는데 그 식을 가지고 세타 t를 뽑아내서 시뮬레이션을 해주면은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주면은 여기 보면은 세타는 2를 중심으로 이렇게 폴럭체이션 한다 하고 그리고 2009년에도 2를 중심으로 폴럭체이션 하고 2008년도에도 2를 중심으로 이렇게 폴럭체이션 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 6년도, 5년도를 봐도 어느 걸 봐도 이제 2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플럭체이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타가 이제 이걸 봄으로써 이제 우리는 오이 프로세스를 따른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시뮬레이션한 결과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세타 이거 세타의 민을 얘기하는 거고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세타의 민을 보면은 전부 다 2보다 작게 추정이 되죠. 근데 2008년도에만 세타가 2보다 크게 추정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이거는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금융위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사건이랑 이제 우리가 부합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거기에 따른 뭐 그 세타 일리스티서티의 어떤 스탠다드 데리베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냥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